우리는 가끔, 아니 종종 부도덕한 일들을 합니다. 슬쩍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주운 물건을 슬며시 주머니에 넣기도 하죠. 더 많은 거스름돈을 받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뻔뻔하게는 친구의 돈을 떼먹고 딴전을 부리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약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치 않죠. 그 찜찜함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을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일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커다란 악을 행하고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1961년 예일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는 처벌에 의한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실험에 지원자를 모집하는데요. 그리고 40명의 지원자 중에서 20명에게는 교사 역할을, 20명에게는 학생 역할을 맡깁니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각각 격리된 방에 앉혀놓습니다. 둘은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서로를 볼 수는 없어요.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어 문제를 내고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단어를 맞추어야 합니다. 실험은 학생이 의자에 묶여있고 교사는 학생의 대답이 틀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으로 체벌을 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사의 책상에는 30개의 버튼이 있는데 1번 버튼은 15V, 2번 버튼은 30V, 3번 버튼은 45V, 이런 식으로 450V까지 전압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틀릴 때마다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험실의 조교들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기도 가짜였고요. 교사 역할을 맡은 지원자들이 전기 충격을 가할 때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들은 거짓으로 비명을 질러댔던 겁니다. 지원자들을 깜짝같이 속인 거죠.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가 처음에 틀린 대답을 내놓자 교사 역할을 하는 지원자는 1번 버튼을 눌러서 15V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조교는 가짜로 아야! 소리를 냈어요.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가 다음 문제에서 다시 틀린 대답을 내놓자 지원자는 2번 버튼을 눌러 30V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압이 올라가면 갈수록 아야 소리는 이제 비명 소리로 바뀝니다. 지원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에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눌러도 저 사람 괜찮아요? 이때 지원자 옆에 있던 흰색 가운을 입은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나서서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됩니다. 실험을 하기 전 밀그램 교수는 지원자들이 전압을 450V까지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지원자들만이 기껏해야 300V 정도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300V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때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려 65%의 지원자들이 전압을 450V까지 올린 겁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은 계속해서 전압을 올리면서 전기 충격을 가했던 거예요. 어떤 지원자들은 밀그램 교수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냐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전압을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밀그램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권위에 쉽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사 역할을 하는 지원자 옆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밀그램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자에게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면서 당신은 그냥 전기 자극만 주면 된다고 안심시켰던 겁니다. 괜찮으니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이 한마디에 지원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버튼을 눌러댔던 거예요. 사람들은 권위자가 명령하면 그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기꺼이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악의 배후에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들 수 있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소속의 장교였습니다. 유대인 학살 작전의 나치 책임자였죠. 아이히만은 처음에는 구덩이를 파고 유대인들을 몰아넣은 후 총살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총살을 실행한 나치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굳이 왜 총알을 낭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는 유대인을 죽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가스실에서 처형하는 것입니다. 학살당한 유대인 600만 명은 대부분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명으로 건설회사와 물류회사에서 일하면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를 결국은 찾아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르헨티나로 직항기를 띄워서 몰래 아이히만을 본국으로 압송합니다. 이후 아르헨티나 땅에서 불법 납치한 것으로 두 나라 사이에 외교 분쟁이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이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죠. 이스라엘 검찰은 아이히만을 15개의 죄명으로 기소합니다. 아이히만에 대한 3개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나치 유대인 학살을 피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피해 살던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서 6개월 동안 참관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196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아이히만을 처음 본 한나 아렌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은 600만 명을 죽인 살인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동네 아저씨였던 겁니다. 아이히만을 보기 전에 사람들은 아이히만이 사이코패스거나 미친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머리 벗겨진 사람 좋게 생긴 아저씨였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히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매우 성실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상부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아이히만의 정신이 이상한가 해서 재판을 하면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한나 아렌트는 깨달았어요. 아, 특별한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면 악행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습니다. 악은 그냥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이히만은 무죄일까요? 아니죠. 아이히만은 무죄가 될 수 없어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무능, 그것이 바로 그가 유죄인 이유라는 겁니다. 비단 아이히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교사 역할하는 지원자는 괜찮으니 계속해서 진행해도 된다 라는 교수의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전압을 계속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아무 생각 없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겁니다. 둘째, 권력은 자신이 지시하는 것이 악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치 유대인 대량 학살 계획을 최종 해결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불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이름에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학살이 학살이 아니고 폭탄이 폭탄이 아닌 것처럼 언어를 순화시킨 거죠. 이런 예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자르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를 부수적 피해라고 하죠. 이렇게 권력은 악행을 정당화하고 포장합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야비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했고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이라크 자유전쟁, 즉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안겨주기 위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 기차에 태워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의 철도의 길이는 무려 17만 킬로미터였고 관련 철도 공무원이 50만 명, 철도 관련 노동자가 9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 철도 시간표를 짜고 시간에 맞춰 환승시키는 것은 엄청 복잡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그 일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아이히만은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나 목적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왜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악은 도처에 있습니다. 힘센 아이가 주도하면 아이들은 힘이 약한 아이를 아무 죄의식 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교수를 따르는 학생들은 조교에 대한 그 교수의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가담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악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악은 정치적 정파를 가리지 않아요. 권력은 관료조직으로부터 나오고 관료조직은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상명하복의 분위기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히만은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나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이유는 나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1945년에 나치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아이히만이 상관이었던 힘러는 유대인 학살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그것이 히틀러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 학살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나치 잔당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자가 아니었으며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이상주의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 때 내면에서 기묘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 중에는 장차 가장 위대한 대량 살인자로 칭송될 것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아이히만은 단지 나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학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가 사실은 아이히만에게 속았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한나 아렌트를 속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속은 사람은 한나 아렌트가 아니라 아이히만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주입된 가짜 신념을 자신의 진짜 신념이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걸까요? 아이히만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성찰 없이 히틀러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결국은 옳습니다. 아이히만이 유죄인 이유는 생각의 무능, 즉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히만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명령을 자신의 명령으로 내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무능의 진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